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이 떠오르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들기 전 혼자 걷는 거리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다른 일에 집중해도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이제 그만 생각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돌아옵니다.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더 깊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사한 것 때문이라고. 투사. 이것은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내용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분을, 우리가 갈망하는 특성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 나타나는 그 사람에 관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 때 당신은 비로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걸까요? 그 사람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로, 당신의 무의식으로, 당신의 그림자로, 당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고통스러운가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당신에게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고통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지만 여전히 궁금한가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왜 그 관계가 그렇게 강렬했는지. 그렇다면 이 시간이 당신에게 통찰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진짜 이유를 탐험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입니다. 융은 모든 남자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적 원형이 있고 모든 여자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적 원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대 성별의 특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에게
우리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것은 마법 같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평생 찾아왔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말투가 웃음소리가 움직이는 방식이 당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야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사라고. 당신이 본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가 그 사람 위에 드리운 이미지라고.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그의 아니마는 그가 접촉하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 직관 부드러움, 수용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특성을 가진 여자에게 끌립니다. 그녀는 그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여자의 경우 그녀의 아니무스는 그녀가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힘, 독립성 논리 주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특성을 가진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는 그녀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 동안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이 계속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투사를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았던 특성들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매료되었던 것들을 자신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기 자신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감정과 친해지세요. 자신의 부드러운 면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여자라면 자신의 힘을 인정하세요. 자신의 독립성을 키우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완의 과제입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완결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은 우리 안에서 메아리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제대로 끝났나요? 당신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다 말했나요? 당신은 느껴야 할 것을 다 느꼈나요? 아니면 뭔가 미완으로 남았나요? 많은 관계들이 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갑자기 끝납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다른 사람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두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관계가 없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관계는 폭발적으로 끝납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화가 난 채로 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끝난 관계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 미완의 과제로 남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완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속에 불러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할 말이 있어. 아직 느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대화를 상상합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당신은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당신은 다른 결말을 상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완결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상 속의 완결은 진짜 완결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상상 속에서 대화를 해도 실제로 그 감정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야 할까요?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항상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완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세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쓰기만 하세요. 당신이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쓰세요. 당신의 분노, 당신의 슬픔, 당신의 사랑, 당신의 후회, 모든 것을 쓰세요. 또는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세요. 의자 하나를 놓고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소리내어 말하세요. 울어도 좋고 소리 질러도 좋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표현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신은 심리적 완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 과정을 겪는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완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관계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보세요. 당신이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인정하세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완결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림자의 매력입니다. 윤근, 우리 모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의 금지된 욕망, 우리의 억압된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유로웠고 당신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열정적이었고 당신은 통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반항적이었고 당신은 순응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억압한 것에 매혹됩니다. 당신이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면 당신은 나쁜 소년이나 나쁜 소녀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이성적이려고 했다면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안전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그림자를 대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종종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투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그림자를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자유의 느낌을, 열정을, 반항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 없이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부분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를 원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끔은 계획 없이 행동하세요. 당신이 열정을 원한다면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을 찾으세요. 당신이 당신의 야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방시키세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처의 반복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이 가장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윤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재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을 현재에서 다시 경험하고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나요? 어쩌면 부모님이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은 당신을 떠날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이번에는 그녀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야. 이것이 당신의 무의식적인 동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떠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도 그것을 다르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만약 내가 더 노력한다면, 만약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그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받지 못한 것을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치유는 다른 곳에서 와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버림받았다면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이 해결해야 할 과거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상화의 함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은 변형됩니다. 우리는 좋았던 것들을 과장하고 나쁜 것들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후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완벽해 보입니다. 그 관계는 점점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기억 속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완벽했나요? 그 관계는 정말 그렇게 좋았나요? 아니면 당신이 지금 그것을 이상화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이상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가치를 잃어버린 후에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결점을 잊어버리고 장점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힘들었던 순간들을 지우고 행복했던 순간들만 간직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압하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과거를 로맨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계속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이상화된 버전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관계의 전체를 기억하세요.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기억하세요. 왜 그 관계가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한쪽에는 좋았던 것들을, 다른 쪽에는 나쁜 것들을 쓰세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세요.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당신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이상화의 힘이 약해집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그것이 오래된 관계였거나 형성기의 관계였거나 매우 강렬한 관계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나는 그의 연인이야. 나는 그녀의 파트너야.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역할 속에서 당신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끝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정체성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근, 우리가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한 역할과 너무 동일시되어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 자신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 없이, 그 관계 없이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관계를 통해 너무 많은 정체성을 얻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도 그 관계 속에서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버전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당신을 그 관계 속에서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관계보다 더 큽니다. 당신은 그 역할보다 더 복잡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 없이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했던 나의 어떤 면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런 면들을 혼자서도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모험적이었다면 혼자서도 모험을 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창의적이었다면 혼자서도 창의성을 표현하세요. 당신은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의 최고의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 사람 없이 당신은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계의 역학에 제한받지 않고 자신을 탐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미래를 피합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나는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만약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면, 이런 두려움들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윤근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을 모르는 미래보다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적어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압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시 취약해지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는 무섭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삶을 제한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려운 것들을 견뎌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유는 영혼의 연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리학적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연결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윤근 동시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신비롭게 연결되는 순간들. 어쩌면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의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만남은 당신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투사나 상처나 두려움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정한 연결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의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과거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혼의 연결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연결은 놓아줌을 통해 존중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준 선물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경외심과 함께 놓아주세요. 영혼의 연결은 물리적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없이도 그 연결의 본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경험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계속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8가지 이유를 탐험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투사 미완의 과제 그림자의 매력 상처의 반복, 이상화의 함정 정체성의 일부 두려움, 그리고 영혼의 연결. 이 이유들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공명하나요? 아마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우리의 집착은 여러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패턴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투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경험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에 감사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빛과 어둠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경험도 이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합하세요. 당신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상실의 고통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과거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치유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당신의 집착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다 점점 빠르게.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과거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현재에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새로운 가능성이,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의 깊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